자, 오늘 코스피 지수가 3.68% 상승했습니다. 기관이 5천억 매수를 했고 외국인이 특히 많이 사서 2.8조, 그리고 개인은 3천억 매도를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장외 거래서 7.52%까지 올라갔고 25만 원. SK하이닉스는 넥스트장에서 6.88% 상승해서 15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현재 미장 시작하기 이제 약 2시간 정도 남았는데 반도체 쪽에서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특히 마이크론 2.7%, 샌디스크 3.8%. 어제 샌디스크가 4% 정도 올랐는데 오늘 또 프리장에서 4% 뛰고 있습니다. 화요일 장에는 빅테크들이 떨어지고 반도체 쪽으로 순환이 됐고 또 소프트웨어 섹터들 빠지면서 반도체 쪽으로 순환이 되었었죠. 특히 많이 올랐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렇게 좀 빠지면서 반도체 쪽으로 순환이 되었습니다. 특히 또 눈여겨볼 수 있는 거는 AI 쪽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G 베르노바 그 전력 쪽이라든지 캐러필러 인프라 쪽이라든지 버티브 홀딩스 등 AI 인프라 쪽으로도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이렇게 AI 쪽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코스피 차트 분석, 현재 추세 분석, 삼성전자 추세 분석, 그리고 나스닥 왜 사상 최고가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은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CPI가 나오기 약 3시간 정도 남았는데 이 CPI 전망에 대해서도 좀 알려드릴게요. 고정 댓글에 있는 텔레그램 참고하시면 이렇게 참고 자료 올려드리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쏙3 $120랑 $132 왔을 때 알람을 드렸습니다. 쏙3 현재 $140까지 올라갔고 샌디스크는 알람을 $1200에 드렸었는데 현재 $1325, 마이크론 또 $850 때 알람 드렸는데 현재 $900 거의 다 왔습니다. 이렇게 매일 증시를 보기 어려우신 분들이랑 이제 특정 가격, 좀 가격이 쌀만할 때 딱 알람을 받고 싶으시면 텔레그램 고정 댓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AI 쪽으로 투자 분위기가 또 열풍이 불었냐면 젠슨 황이 월가로부터 $5천억 투자 유치하고 난 뒤로부터 또 AI 인프라, 전력, 그리고 반도체 쪽으로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젠슨이 정말 거물들, 월가의 거물들이랑 협력을 맺었는데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 블랙스톤, 블랙록 등 미국의 주요 투자 회사들이 엔비디아에 협력해서 $5천억,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자금 조달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젠슨 황이 CNBC 인터뷰에서 이번 투자를 위해서 다른 회사들의 접촉을 안 했대요. 이 6개의 회사에만 접촉했는데 그 어느 회사도 거절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젠슨 황이 이 협상 테이블에 들고 온 게 매력적이라서 만약에 젠슨이 또 다른 회사에 연락을 하면 투자 거절하기가 어렵다라는 걸 시사하기도 해요. 그래서 굉장합니다. 6개의 회사에만 접촉했는데 그 어느 회사도 거절하지 않았고 이 거물들, 블랙스톤, 블랙로크, 골드맨삭스 등 이 거물들이랑 $5천억 규모의 투자를 AI 쪽에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젠슨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세계 최고의 장기 투자 기관들을 한데 모아서 AI 인프라에 대한 독립적인 투자를 보증할 것. 이러한 금융 플랫폼은 고객들이 부족한 컴퓨팅 자원을 대규모로 활용하고 AI 시대에 모든 산업과 국가를 이끌어갈 AI 공장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뿐만이 아니라 오늘 코어리브 실적 발표도 AI 수요 급증을 다시 재확인시켜줬습니다. 코어리브가 장외 거래서 10% 넘게 상승했는데 코어리브가 네오클라우드 회사 중 하나이죠. 네비우스, 코어리브, 아이렌 등 네오클라우드 회사가 있는데 이번에 AI 수요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밝혔고 연간 매출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고 장외 거래서 약 15% 상승했습니다. 따라서 네비우스 주가도 9% 상승했고 아이는 또 6% 가까이 상승했죠. 이렇게 네오클라우드 회사 쪽으로 또 수요가 들어오고 있고 AI 관련 투자 열풍 분위기를 형성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도 계속 알려드렸던 거지만 투자 기관들이 이제 매수 쪽으로 보고 있어요. JP 모건 같은 경우 S&P 500 목표가를 8,000으로 조정했습니다. 7,800에서 8,000으로 재조정을 했고 지금 월가 컨센서스가 7,700 정도인데 지금 거의 다 와가고 있는 수준이죠. 그래서 앞으로 JP 모건뿐만이 아니라 뱅오아라든지 골드맨삭스라든지 여러 투자 기관들이 S&P 500 목표가를 높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새로운 뉴스인데 시타델에서 이제 레버리지 주식
투자를 다시 준비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이 다시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주식을 투자하는 거를 준비하라라고 시타델이 얘기를 하는데, 상황인식 펀드를 거의 청산시키고 난 뒤로부터 이제 상황인식이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인수했었죠. 대부분 뭐 AI 관련 주식들이 많았었는데 다시 그거에 대한 롱 베팅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디레버리징이 충분히 끝나고 있으니까 이제 다시 시장이 건강해지고 변동성 적게 상승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또 상방으로 볼 수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이제 해지 가격이 2025년 4월 이후로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 뜻이 뭐냐면 이 하방에 대한 베팅이 굉장히 적다는 거예요. 이제 주가가 크게 하락을 할까봐 보험을 드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이 보험 가격이 싸졌기 때문에 이제 해칭 포지션을 구축할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하지만 굳이 지금 다 상방으로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상방으로 보고 있는데 해칭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CPI가 나오기 전인데 이 해칭 포지션이 적다는 거는 계속해서 상방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시장이. 그리고 오늘 HSBC 증권사에서 이번 CPI 물가지수가 연준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장 가격에서 더욱 멀어지게 할 수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6월의 예상보다 낮은 물가지수에 이어 이번에도 양호한 수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번 물가지수가 낮게 나와서 연준이 9월달에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줄어들면 국채 수익률, 금리가 떨어지고 이런 골디락스 같은 시장 환경을 조성해서 이 증시 전반의 상승세를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JP모건이 SK하이닉스에 대해서 보고서를 올리기도 했었는데 최악이 이제 지나갔다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주주 환원도 3분기 하겠다라고 명확성을 제시했고 주간 15%나 떨어지고 난 뒤로부터 이 우려가 과도하게 시장에 책정하고 있다. 과하게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JP모건에서 올라온 보고서였고요. 자, 이제 추세를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이제 장기 상방 추세 찍고 약간 내려갔어요. 오늘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또 올라오면서 이제 이 장기 상방 추세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다가 약간 눌린 상태이고, 만약에 이번 미국 CPI 지수가 잘 나온다면 요렇게 또 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해 볼 수 있겠죠. 6,800, 코스피 6,800 돌파하면 이제 7,000대로 상대적으로 좀 쉽게 돌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6,800을 돌파하는 게 중요하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직 상방 추세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27만 5천 원까지 오면 이제 상방 추세 안으로 들어온다고 볼 수 있는 환경이고요. 아직까지 삼성전자는 하방 추세선은 벗어났지만 이제 다시 하방 추세 안으로 들어갈지 아니면 장기 상방 추세 안으로 들어갈지 변곡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하방 추세에서 벗어났지만 아직 장기 상방 추세 안으로는 못 돌아오고 있는 중이에요. 180만 원 돌파해야 이제 장기 상방 추세 안으로 들어가고 비교적 200만 원까지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흥미로운 점은 원래 코스피보다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더 잘 가고 있었는데 이제 코스피가 좀 더 잘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장기 상방 추세 위로 코스피가 올라왔고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이 코스피를 이끌어 간 만큼 떨어질 때도 코스피를 하락으로 이끌었는데 점차 이제 슬슬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코스피를 따라가면서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게 합니다. 자, 나스닥 추세는 하방 추세에서 이제 벗어난 지 일주일 정도 지났고, 만약에 CPI가 이번에 잘 나온다면 725달러를 돌파해서 741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면 또 사상 최고가를 찍게 되는 얘기가 또 나올 겁니다. SOXX 같은 경우도 이제 좀 변곡점에 와 있는데 553달러 여기 근처까지 와가고 있어요. 여기를 돌파하면 상방으로 13% 정도 볼 수 있는 626달러까지 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보시다시피 하방 추세에서 벗어났고요. SOXX도. 자, 그리고 오늘 CPI 물가지수 예상치는 전월 대비 CPI 0.1%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마이너스 0.4%가 나왔는데 이거는 굉장히 낮게 나온 수치였고요. 0.1%도 상당히 낮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근원 CPI 전월 대비는 0.2%입니다. 마찬가지로 낮은 수치고 지난달에는 0.0%로 굉장히 낮은 수치가 나왔고요.
그리고 전년 대비 헤드라인 물가지수는 3.4%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지난달보다 낮게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근원 CPI 전년 대비도 2.5%로 지난달보다 낮게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는 계속 이렇게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 전월 대비는 지난달이 너무 낮게 나와서 이번엔 좀 높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높은 게 아닙니다. 전월 대비 0.1%, 0.2% 정도면 굉장히 낮은 수치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나온다면 아까 전에 HSBC 증권사가 전망했던 것만큼 이제 연준이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줄어들면서 골디락스 같은 상황을 마련하며 증시 상승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요약을 해드리자면 반도체 쪽에서 다시 순환이 돌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5천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이제 또 다시 AI에 투자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물론 순환 투자에 대한 우려가 있긴 하지만 AI 쪽의 투자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것만큼은 현재 확실해 보입니다. 그래서 증권사들도 목표 상향 조정하고 있고 증시가 앞으로 계속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는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스피랑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국장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메모리 섹터는 그래도 글로벌적인 현상인 만큼 이 종목들이 올라오면서 코스피 상방으로 들어 올리고 있고 주식 하락에 대한 해칭 비용이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시장이 현재 증시가 하방으로 갈 거라고 보고 있는 그 포지션들이 줄어들고 있는 중입니다. 자, 고정 댓글에 더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알려드렸다시피 증시를 매일 볼 수 없거나 딱딱 핵심만 보고 싶다. 현재 증시의 중요한 정보들 그리고 좋은 가격에 오면 알람 받고 싶다. 그러면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 도움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좀 이따가 CPI 발표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